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해설에서는 정말 흥미로운 자료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바로 한강 작가의 가슴 아픈 소전이죠. 소년이 온다. 그리고 1980년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라는 이 역사적 비극을 아주 독특한 시각으로 분석한 자료인데요. 놀랍게도 그 도구가 바로 수학입니다. 네, 맞아요. 문학적 슬픔을 분석하는데 수학적 개념을 썼다는 거죠. 차가운 수학의 건축 양식을 빌려서 어떻게 그 뜨거운 인간의 비극을 그려내고 있는지 오늘 그 놀라운 통찰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 다 같이 이 근본적인 질문부터 한번 던져보죠. 차갑고 계산적인 수학의 논리를 이토록 감정적이고 역사적으로 예민한 비극에 들이밀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애초에 인간의 고통이라는 게 수식으로 딱딱 떨어지게 계산이 되는 걸까요? 자, 오늘 이 해설을 통해서 그 해답을 함께 찾아가 보시죠. 오늘 살펴볼 자료의 흐름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문학과 수학의 만남을 시작으로 두 번째, 방정식, 세 번째 함수, 네 번째 행렬의 순서로 고통의 구조를 살펴본 뒤 마지막, 소년은 계속 다가온다 따지 이렇게 5가지 단계를 거치며 텍스트를 깊숙이 들여다볼게요. 자, 그럼 바로 첫 번째 섹션, 문학과 수학의 만남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비극을 다루는 이 낯선 도구에 대해 한번 알아볼까요? 이 자료가 제시하는 첫 번째 포인트는 바로 아주 강렬한 대비입니다. 한쪽에는 지극히 객관적이고 건조한 수학적 구조를 툭 던져놓고 다른 한쪽에는 희생자와 생존자들의 그 깊고 처절한 고통을 따라가는 문학적 의미를 나란히 세워둔 거죠. 이게 굉장히 묘한 인지적 부조화를 만들어냅니다. 생각해보세요.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수학이라는 틀 안에 가장 뜨겁고 아픈 인간의 고통을 담아냈다? 네, 바로 이 지점이 이번 분석을 관통하는 아주 핵심적인 출발점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섹션, 방정식 풀리지 않는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가폭력과 죽음의 이유를 수학은 어떻게 설명할까요? 다들 학교 다닐 때 방정식 한 번쯤 풀어보셨죠? 방정식의 원래 목적이 뭔가요? 양쪽 값이 완벽하게 똑같다는 걸 증명해서 깔끔하게 정답 하나를 딱 찾아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자료에서 소설을 통해 읽어낸 방정식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 작품 속 방정식은요, 아주 의도적으로 정답 내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절대 쉽게 풀리지 않겠다는 거죠. 이 비극의 핵심이 도대체 어떤 수식으로 짜여 있는지 한번 보세요. 알 수 없는 미지수 x 더하기 국가폭력은 소년의 죽음이다. 와, 정말 짧은 수식이지만 이 소설 전체를 꿰뚫는 정말 가장 무겁고 묵직한 방정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진짜 핵심은 바로 이 미지수 x입니다. 이 x가 도대체 뭘까요? 바로 아무도 대답해주지 않는 그 처절한 질문들인 거예요. 왜 하필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 왜 아무 죄 없는 평범한 사람들이 죽어야만 했나? 국가는 왜 시민들을 향해 총구를 겨눴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왜 평생 이토록 무거운 죄책감을 짊어지고 살아야 하는가? 여러분, 이런 거대한 구조적 폭력은요, 그냥 수학 문제 풀듯이 깔끔하게 계산해서 지워버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영원히 정답을 낼 수 없는 이 방정식이 역설적으로 우리 마음속에는 더 지워지지 않는 흔적을 남기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시야를 조금 더 넓혀서 세 번째 섹션, 함수, 퍼져나가는 슬픔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 수학 시간에 배웠던 함수 기억나시죠? 어떤 특정한 입력값을 쏙 넣으면 거기에 맞는 특정한 출력값이 딱 나오는 관계잖아요. 하지만 1980년이라는 이 뼈아픈 역사적 사건을 함수로 치환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건 그냥 한 번 결과값을 내고 멈추는 게 아니에요. 무려 수십 년이라는 긴 시간을 가로지르면서 지금 이 순간까지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관계인 겁니다. 이 개념이 상황을 얼마나 기가 막히게 설명해 주는지 보세요. 5.18이라는 딱 하나의 역사적 입력값이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그 결과로 튀어나오는 출력값은 결코 하나가 아닙니다. 죽음, 살아남은 자의 죄책감, 잊혀지지 않는 기억, 그리고 증언까지 정말 복잡하고 끊임없이 사방으로 뻗어나가는 엄청난 결과값들을 쏟아내고 있는 거죠. 이 연속적인 함수의 흐름을 한번 머릿속으로 따라가 볼까요? 처음 입력값인 5.18은 동호라는 한 소년의 죽음이라는 즉각적인 결과를 낳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이 죽음은 마치 호수에 던진 돌멩이처럼 끊임없이 파문을 일으킵니다. 친구들의 뼈저린 죄책감으로, 어머니의 가슴 끊어지는 슬픔으로 계속 번져가는 거예요. 그저 단순했던 슬픔이 시간이 지나면서 짙은 침묵이 되고 뜨거운 분노가 되고 결국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증언의 의무로까지
그 형태를 바꿔갑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그 사건이 현재를 사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새로운 출력값을 만들어내고 있는 말 그대로 멈추지 않는 함수라는 겁니다. 이렇게 고통의 출력값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자료는 자연스럽게 우리를 네 번째 섹션으로 안내합니다. 바로 행렬, 연결된 고통의 구조입니다. 수학에서 행렬은 여러 개의 값들을 묶어서 거대한 구조 전체를 한눈에 딱 볼 수 있게 해주잖아요. 이 자료에서는 소설 속 여러 인물들이 겪는 그 역사적 고통들이 어떻게 이리저리 얽히고 설켜 있는지를 이 행렬이라는 도구로 완벽하게 묘사해냅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고통이 겹겹이 쌓여있는 이 작품의 본질을 보여주는 정말 기가 막힌 비유인 셈이죠. 이 슬픔의 지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동호의 죽음, 정대의 억울한 영혼, 살아남은 자들의 그 지독한 죄책감, 그리고 남겨진 어머니의 애도. 분석 자료를 보면요, 이 각기 다른 고통들이 그냥 뿔뿔이 흩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의 격자무늬 안에서 정말 떼려야 뗄 수 없이 아주 끈끈하고 강력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각각의 고통이 절대 혼자 떨어져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결국 이 행렬 구조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이겁니다. 한 개인의 아픔이 어떻게 그 거대한 집단적이고 역사적인 트라우마로 뻗어나가는가. 주인공 동호는 당시 국가폭력에 희생됐던 그 수많은 사람들을 대표하는 존재로 확장되잖아요. 하지만 자료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호가 결코 뻔한 상징으로만 뭉뚱그려지지 않는다고 분석합니다. 소설은 동호를 마지막까지 숨쉬는 구체적인 한 사람으로 남겨두거든요. 지극히 개인적인 비극이 어떻게 공동체 전체의 비극이 되는지, 그 아프면서도 중요한 진실을 이 행렬이 아주 선명하게 증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이 모든 개념들을 종합해 볼 시간입니다. 마지막 5번째 섹션, 소녀는 계속 다가온다로 넘어가 보죠.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이 세 가지 수학적 개념들을 한번 쫙 종합해 볼까요? 이 작품은요, 도대체 폭력이 왜 일어났는지 묻는 그 방정식의 미지수를 억지로 지워버리지 않습니다. 1980년 과거와 지금 현재를 이어주는 그 함수의 끈끈한 관계도 절대 끊어내지 않죠. 그리고 소년의 죽음을 역사의 행렬이라는 그 거대한 구조 한가운데 아주 단단하게 못 박아둡니다. 바로 이 지점이 소설 제목인 소년이 온다에서 왜 온다라는 현재형 단어를 썼는지 가장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죽은 소녀는 그저 과거라는 시간 속에 박제된 채로 멈춰있는 게 아니에요. 그는 지금 이 순간에도 아주 적극적으로 우리를 향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현재 기억 속으로 걸어오고 살아남은 사람들의 죄책감 속으로 파고들고 궁극적으로는 이 이야기를 접하는 바로 우리들의 마음속으로 직접 뚜벅뚜벅 걸어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분석 자료에 등장하는 이 한 줄의 묵직한 문장으로 이야기를 슬슬 마무리해볼까 하는데요. 풀리지 않은 미지수를 지우지 않고, 네, 맞습니다. 국가폭력이라는 그 도저히 풀리지 않는 변수를 우리 마음대로 지워버리지 않을 때 비로소 소녀는 우리에게 계속 다가올 수 있습니다. 과거에 끔찍했던 비극이 그저 남의 옛날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 삶 속에서도 여전히 펄떡이는 현재 진행형의 현실이 되는 거죠. 자, 오늘 해설을 마치면서 여러분께 이 질문 하나를 꼭 남기고 싶습니다. 만약 이 비극이 그저 과거에 일어났던 불행한 사건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시간이 흘러도 절대 끊어지지 않는 함수처럼 지금까지 이어져 온 현실이라면 말이죠. 이 계속해서 다가오고 있는 소년이 바로 오늘 여러분 자신의 양심 그리고 기억의 문을 두드릴 때 여러분은 과연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오늘 함께 나눈 이 통찰이 여러분에게도 기쁜 여운과 사유의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